복만대 주성철 영화는 수다다 시즌 2. 일종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 청량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 꼭 찾으러 다니면서 봤어요. 무엇보다 유해진의 영화였다. 고래? 고래가 국세를 먹다니.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고 명나라에서 받은 국세를 고래가 삼켜버리는 전대미문의 국세 고래 강탈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군을 동원하여 국세를 되찾아오시오. 개국 세력은 이 모든 걸 해적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데요. 졸제 국세 도둑으로 몰린 해적. 송악성 미친어라일세. 한편 국세를 찾아 한몫 크게 잡기 위해 바다도 한 번 가보지 못한 산적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지옥 맛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원관계에 얽혀있는 관군마저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국세를 찾기 위한 험난한 고래잡이 사냥이 시작됩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이석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큰 영화 이제 그 빅3 중에 한 편으로서 꼽히면서 이제 극장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불안한 마음에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왜 굳이 하려고 그래? 폭발적으로 관객분들도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바다에 우리를 호강시켜줄 고래가 있다. 가자 바다로! 가장 재미를 주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부제입니다. 일단 그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유해진 씨 캐릭터부터 해적인데 배멀미를 해요. 체질에 맞지도 않고 이 웃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해적이 산으로 가게 되고, 철봉이라 하옵니다. 산적들이 바다로 가는데 있어서 뭔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 수정 과정 속에서 이 인물이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유해진 선배가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웃겨야 된다고 해서 연기를 우스꽝스럽게 하지는 않겠다. 본인은 굉장히 진지하게 연기를 할 것인데 아마 그게 관객들한테는 재밌을 것이다. 왜요? 그 유해진 씨의 애드립은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날치를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한 마리 날치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날치라는 놈이죠. 얘는 날개 달린 물고기. 그놈도 수만 마리가 물속에서 쫙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냥 날개를 쫙 깜짝이야 그냥 수만 마리가 그 캐릭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극 영화들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시장 같은 것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저작거리가 등장하고 그 안에서 추격전 거기서 같은 뭐 게 이제 쫓고 벌어지죠. 쫓기고 하는데 저희는 사람 사이를 막 뚫고 막 장터를 막 휘짓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뭐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거대한 도시다 보니 이제 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거대한 물레방아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정을 하면서 그 수로와 지붕 위를 달리는 뭐 그런 이제 액션. 보통 장면 같으면 그 장면이 일주일이면 이제 촬영이 끝났을 상황이라면 저희는 한 달 정도를 그 장면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 뭐 고생도 많이 한 장면이어서 큰 그 이제 물레방아가 이제 굴러가는 장면은 아예 캐리비안 해적 그 2편에 이제 그 등장을 했던 그런 장면들을 이제 가져온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꼭 차용했다기보다는 추격신에서 큰 변수가 되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는데 네. 사실 그 시대적으로 그런 요소가 물레방아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제작 보고의 자리에서 캐리비안 해적보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 더 재밌다고 했다가 엄청난 비방을 바다가 같은 배경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감독 조동아리 때문에 이 영화는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막 달리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캐리비안 해적보다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해적에는 두 가지가 없거든요. 피와 욕설. 정말 단순 무식한 해적과 산적이 만났는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가장 명쾌한 컨셉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 여름에 이제 그게 목표였고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이제 욕설 같은 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배우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애드립으로. 연기를 하시다가 욕설을 하신다던가 누가 그런 하면은 짓을 제일 많이 합니까? 유해진님, 박철문 선배님 좀 많이 하셨죠. 요거 감정 확 오르네. 굉장히 더 웃겼던 장면은 바다에서 소리 누는 장면이거든요. 아, 배우가 과연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순조롭게 그것도 넘어갔었나요? 양자, 요즘 마렵다니까. 갈등 관계에 있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약간 동지의 관계가 되는 설정인데 아무래도 제일 원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감독님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 장면을 그렇게 담담하게 설명할 수 있대요? 고래다 고래. 저 상어는 고래가 아니라 저 상어. 상어를 고래인 줄 알고 잡았다가 엄청난 속도로 배가 달려가잖아요. 대단주님, 저기 배 한 척이 예, 소마가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배만큼은 제일 조선에서 빠른 배라고 하고 있는데 뒷백으로 그 배가 엄청난 속도로 가거든요. 아, 이 장면을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소마라든지 광구는 사실 이 코미디 영화이긴 합니다만 코미디적인 요소가 없는 캐릭터로 이제 등장을 하죠. 지옥마 스님이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 캐릭터 자체로는 웃기는 장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바깥쪽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긴장을 풀어줘 버리는. 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코미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하시는 그 한마디가 관객들한테는 또 상당히 역으로 더 크게 재미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해전 장면이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커졌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이 해적이라는 제목과 좀 더 잘 부합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약간의 좀 아쉬움도 있는데. 규모 면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벽난도라든지 이런 장면을 좀 더 그 규모가 있고 재미있게 만들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석훈 감독님과 즐거운 수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저의 별은 3개입니다. 그 많은 별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좀 풀어요. 볼거리 제목만으로도 즐겁다. 유쾌, 상쾌, 통쾌. 고래? 몇 가지 아쉬움 속에서도 올여름 가장 유쾌한 코미디 영화. 고래? 고래?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